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세가 JK대입니다. 오늘은 일본 경제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는 현대사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 이야기 중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어떻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지, 도요타, 소니, 혼다, 닌텐도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버블 경제가 어떻게 형성되고 붕괴했으며 그 뒤를 이어 잃어버린 수십 년이 어떻게 찾아왔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일본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보입니다. 한 나라가 부상하고 정점에 도달한 뒤 쇠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세계적인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첨단기술이 인구 감소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미국과 중국, 한국을 비롯한 빠르게 변화하는 다른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50년의 일본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미래를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일본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인구 감소입니다. 일본의 인구는 2008년 무렵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해 왔습니다. 매년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고 어린이 수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무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많은 전문가는 21세기의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결혼율이 낮아졌고 사람들은 더 늦게 결혼합니다. 많은 청년은 가정을 꾸리기 전에 경력을 우선시합니다. 대도시의 주거비는 여전히 높고 자녀 양육에는 많은 비용이 들며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이전 세대와 비교해 사회적 기대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 성장은 전통적으로 더 많은 노동자와 더 많은 자본, 더 높은 생산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존합니다. 노동자 수가 줄어들면 성장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노동인구 감소는 납세자와 소비자, 근로자가 모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반면 고령인구의 증가는 의료와 연금 지출을 늘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줍니다. 은퇴자 수는 늘어나는데 노동자 수는 줄어드는 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큰 몫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본이 직면한 핵심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인구 변화의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 공동체는 축소되고 있고 학생이 부족해 학교가 문을 닫고 있으며 병원들은 직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들은 은퇴하는 경영자의 후임을 찾지 못하고 마을 전체가 서서히 사라지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구의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금전적 지원과 보육 지원, 육아휴직 제도, 주거 지원, 직장 문화 개혁 등 수많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출산율은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인구 증가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면 기술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국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기업들은 수십 년 전부터 노동자가 줄어드는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하나의 해결책은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란 과거에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 세계의 공장들이 자동화를 활용하지만 일본은 특히 적극적으로 이를 도입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화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잠재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잠재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더라도 기계가 생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첨단 제조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며 일본의 공장들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장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용접과 조립, 포장, 검사, 품질 관리 등 수많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생산성을 높이고 인간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입니다. 여러 면에서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 인구 감소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로봇 공학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를 떠올릴 때 로봇을 생각하고 로봇을 생각할 때 일본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평판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세계적인 산업용 로봇 생산국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만든 로봇은 전 세계의 자동차 공장과 전자제품 공장, 반도체 생산시설, 물류센터에서 사용됩니다. 이 분야에서 일본이 보유한 전문성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나 산업용 로봇은 전체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사람을 직접 돕는 서비스 로봇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은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고 의료진을 보조하며 반복적인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고 물류와 배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가운데 일부는 아직 실험 단계에 있지만 이미 실제 현장에 도입된 기술도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이 심해질수록 이런 해결책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일본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AI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공지능은 의료와 금융, 제조업, 운송, 교육, 과학연구를 비롯한 거의 모든 산업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AI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AI 개발의 여러 분야를 선도하고 있고 중국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자체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 구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여러 강점이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과 강한 공학 전통, 첨단 제조 능력, 풍부한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 기업은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AI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기업들은 물류 최적화에 AI를 활용합니다. 의료기관들은 AI 보조 진단을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과학적 발견을 위해 A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회는 AI와 로봇 공학을 결합하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는 지능형 로봇, 기계가 자신의 작업을 최적화하는 공장, 첨단 AI 비서가 지원하는 의료 시스템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로봇공학과 제조업에서 이미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탐구하기에 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하나 큰 관심을 받는 산업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현대 경제의 기반입니다. 반도체가 없다면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첨단 자동차도 AI 시스템도 현대적인 통신망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산업의 중요한 분야들을 지배했고 많은 사람은 일본이 영원히 선두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강한 경쟁력을 유지했고 한국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성장했으며 대만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구축했습니다. 일본의 지위는 약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은 여전히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첨단 반도체 소재와 특수 제조 장비, 정밀화학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에서 생산됩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정책이 국가적인 우선순위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반도체 생산을 경제안보이자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발생한 공급망 혼란은 반도체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각국은 소수의 생산 거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첨단 반도체 사업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협력이 확대되며 새로운 생산시설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책 기반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일본의 기술적 지위를 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도 일본이 직면한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은 국내 에너지 자원이 비교적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합니다. 이러한 의존은 취약성을 만들어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크게 변동할 수 있고 지정학적 사건은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에너지 안보는 항상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관한 논의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일부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태양광과 풍력, 수소기술,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재생에너지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경쟁력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모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기후변화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많은 국가가 탄소 배출 감축을 약속했고 일본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기술 혁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혁신은 오랫동안 일본의 강점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전기자동차와 첨단 배터리, 수소기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사회 기반 시설, 그 밖에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성공한다면 미래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경제의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일본이 정점에 있었던 1980년대 이후 국제 경제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일본의 경제적 지배를 두려워했지만 오늘날 일본은 여러 방향에서 경쟁에 직면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기술 강국이고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발전시켰고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도 계속 산업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수십 년 전보다 훨씬 경쟁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과거의 성취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계속 혁신하고 적응하며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다행히 일본은 여전히 상당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사회기반 시설과 강한 교육제도, 안정적인 제도, 깊은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의 생활 수준은 높고 사회는 매우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관광산업도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많은 방문객이 일본 문화와 역사적인 사찰, 전통 음식, 애니메이션과 대중문화, 자연경관, 기술, 독특한 도시환경을 체험하기 위해 일본을 찾습니다. 관광산업은 수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경제를 지원합니다. 국제여행이 확대될수록 이 분야는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도 자주 논의되는 문제입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많은 서구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이민자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노동력 부족이 심해지면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민은 인구 감소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 필요와 사회적 문화적 우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미래는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할 이유도 보여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많은 사람은 일본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했지만 일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변혁 가운데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버블 경제가 붕괴한 뒤에는 많은 사람이 장기적인 쇠퇴를 예상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부유하고 기술적으로 발전했으며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로 남았습니다. 일본은 여러 차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성공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구 문제도 현실이고 경제 경쟁도 현실이며 기술 변화가 가져오는 충격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과소평가해서도 안됩니다. 일본은 놀라운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래에 관한 가장 현실적인 전망은 1960년대나 1970년대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조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본은 다른 모델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생산성은 높아지는 사회, 성장률은 낮지만 지속 가능성은 커지는 경제, 노동자는 줄지만 자동화는 확대되는 체제, 외형적인 팽창은 줄어들지만 번영은 지속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의 미래는 과거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성공한 국가는 언젠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오늘날 일본의 과제는 전쟁의 폐허에서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구적 기술적 현실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이 과제는 전후 재건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기적은 20세기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일본을 21세기에 맞게 스스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반도체 혁신이 새로운 경제적 성공의 장을 열 수 있을까요? 일본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대국 가운데 하나로 남을 수 있을까요? 쇠퇴에 대한 예측이 성급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일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은 이미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일본이 인구 문제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